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 아니고 사법논담이에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수요일 코너는 사법논담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분이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오늘 화사한 자켓을 입고 오셨습니다. 네. 봄 뭐 냄새가 물씬 나네요. 연한 쑥 색깔이네. 예, 맞습니다. 갑자기 연두색. 예. 쑥떡 먹고 싶으니까. 아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깐 운을 떼긴 했는데 박준 변호사의 파트너였던 김태현 변호사가 S본부 라디오 진행자로 발탁이 되시는 바람에 눈물을 머금고 사법 논담에서 빠졌습니다. 이건 뭐 이제 개인적으로 경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바짓가랑이를 그렇죠. 잡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이제 등 밀었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신 분은 별로 이제 뭐 애정이 없기 때문에 예. 그죠? 그러니까 뒷담화 해주셔도 돼. 돼요. 예, 돼요. 잘하나 한번 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 변호사입니다. 먼 데서 오셨네요. 예,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아니 뭐 KTX 2시간 20분이면 와가지고요. 저희 방송 때문에 일부러 올라오신 겁니까? 일부러 온 김에 또 이제 서울 구경도 하고 예. 사람도 만나고 그럼 출연료 더 달라고 했어요. KTX 비용 그러니까 거마비, 네. 교통비. 그죠? 말 그대로 거마비. 예, 교통비라 그러죠. 듣고 PD가 계시죠? 예. 등을 돌리는데 두 분은 구면이신 거예요? 우리 서울지방변호사에 같이 일했나요? 대한변협. 대한변협에서 예. 예, 같이 대한변협 이사님이셨는데. 의사였어요, 같이. 이사님이셨어요? 제가 또 굳이 한마디 하자면은 제가 좀에 더 높다고 할 수 네. 있는 잠깐만, 상임이사예요. 비상님이. 저는 비상임이사. 그럼 기본적으로 등기사하고 비등기사 차이잖아요 지금. 이사가 많은가 레벨이 보는데 다르구만 레벨이. 저희 이사가 한 50여 명 되죠. 예? 예. 이사가. 변호사가 지금 2만 명인데요. 그렇죠. 이사가 한 아니. 50명 되고 저희 상임이사가 한 15명. 15명 정도 되고. 예. 난 대한변협 이사를 해서 되게 높은 줄 알았더니. 높죠. 높다고 아유. 봐도 되죠. 50명이나 된다며 이사가 아니 뭔 그렇게 많아 이사가? 변호사가 그렇게 많아요. 2만 명이 넘는데요. 변호사. 3만 명 넘었습니다. 3만 명이 넘어요 예. 지금은. 그래요? 예. 아무튼 비상임이었잖아요 비상임.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상임이었고. 상임이었습니다. 그죠. 상임에 비교하면 좀뭐 투표권은 같다. 1인 그렇죠. 1표. 그래요? 형은 목에 힘주고 다니길래 되게 높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아니구만. 높으신 분 맞습니다. 근데 진짜. 걸렸어요. 예. 김태현 변호사는 이사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 변호사? 평 변호사입니다. 저 한 번도 못 뵀었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예. 완중에도 없었다. 뒷담화 장난한다. 정말. 방 들어가기 전에 천 변호사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대구 쪽인데 지금은 저기 순천에, 고향은 대구고. 예, 순천에서 지금 진짜 그 순천에 연고가 있어서 거기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살기 좋아가지고 와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 이제 대학 때 올라와서 계속 서울에 살았거든요. 방랑 법객이구나 이분은 방랑 식객이 아니라 방랑 방랑 법객. 법객. 그래가지고 이제 네. 순천 지난번 총선 때 총선 치르느라고 내려와가지고 계속 이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총선 끝나면 니 뭐 올라가겠지 이랬는데 그래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가 이제 순천에서 아주 행복하게 근데 잘 이제 살고 있습니다. 총선 얘기를 꺼내서 제가 하나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예. 어느 당 공천 받아서 거기 순천에 출마하셨어요? 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인기가 좋은 저희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가지고 예.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 속물 근성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예. 어려운 거 다 알잖아요. 당연하죠. 안 되죠. 특별한 어려운 거 다 경우에는. 알고 그럼 예. 거기에 드리는 인력과 금력과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이제 두드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아직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젊어서 가능한 투자인 초장기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초장기. 예, 초장기 투자라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사실 제일 큰 거는 저희 당 입장에서 전라도를 이해할 수 있거나 최소한 거기를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저희 당에서는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흔해 빠진 캐릭터예요. 아니 거기가 이정현 이정현 의원 지역구예요. 예. 당협위원장 하는 곳이. 그리고 순천이 굉장히 좋은 곳이 그 이정현 의원님도 됐고 이정현 의원님 전에는 통진당의 김선동 의원님도 당선되셨어요. 그 자리구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순천이 굉장히 여기는 딱 당만 보고 무조건 묻지마 투표를 하는 데가 아니고 오. 좀 이제 괜찮다 싶으면은 예. 당을 안 보고도 뽑아주시는 곳이라서 순천은 사실 그렇게까지 나쁜 곳은 저는 아닙니다. 이정현 이제 전 의원이죠. 근데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처음입니다, 뭐 하고 지내세요? 이정현 의원이요. 원래 스타일대로 뭐 시외 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시고 아, 밀짚 모자 쓰고 다니나요 예, 요즘도? 요즘도 그렇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데 예. 야구장에서도 만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다니세요. 아 근데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럼 정중하게 네. 박지원 변호사도 제가 권유를 할게요. 그럼 박지원 변호사도 초장기 투자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대구에 한번 출마를 해보시면 어때? 대구 좀 뭐 정치 생각은 없지만 저는 대구에 가서는 또 당 또 목 사투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양이시기도 하고 되게 착각을 하세요. 뭐라고? 근데 국민의힘으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 박지원 변호사님 대구에서 나오시면 되실 것 아니, 같은데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 대구는 뭐 어지간하면 다 30% 40% 넘기는 워낙 셀럽이야. 워낙 아유, 셀럽이시고 전혀 인지도가 뭐 최고니까. 정치할 예. 생각은 정치할 능력도 안 되고. 네. 아니 한번 진지하게 한번 그러니까 그 검토해 보세요. 아이 방송에서 쓴 이 지명도가 어딘데? 아유, 그럼요. 그잖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아니요, 민주당도 아니고 뭐 저는 당이 없습니다. 중립입니다. 예. 정의를 추구한다고나 할까요?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네.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천하람 변호사는 오늘 처음 모셨는데 그래도 AS는 좀 해야지. 지난주 했던 거. 네네네. 검사 이야, 술잡대 얘기했었잖아.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오늘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결국은 2명으로 좁혀졌다가 다시 3명. 돌고 돌아 원점. 본인도 자백을 했다 그러고. 예. 그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봉현 회장이 막내 검사인데 에이, 그냥 뭐 이 사람은 좀 빼죠 해갖고 주자 이랬다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이 사람도 맞아요라고 했다며요. 그러니까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이 김봉현 회장도 비슷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시간에서는 그 한 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법무부 징계에서 빠지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 명 다 맞다라고 봐야 될 아니 것 그렇게 같고요. 듣고 보면 또 법무부에서 또 너무 어설프게 중간 발표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던 게 이게 어떻게 확인이 안 되냐 그랬거든요. 어떻게 확인이 안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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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얘기하고 이 검사 얘기하고 두 사람 얘기만 듣고 너 안 갔구나 이래 말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결과는 놓고 보면 법무부가 좀 그 발표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 그렇죠. 좀 평가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난번에도 보니까 두 분 합 그 잘 맞추시던데 이 실제 두 분 얘기가 맞는 게 뭔가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렇죠. 충분한 얘기를 하고 특히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검찰 내부의 치부에 대한 거는 좀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면 이 막내 검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갔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한 경위도 굉장히 탐탁치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고 이게 이거조차도 자기들 검찰 조직 감싸기 내지는 선배 구하기 이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 봅니다. 이거 금액 떨어뜨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n분의 1 그 분모를 넓히기 위해서 자백한 그렇게밖에 거라고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너 어차피 징계 좀 받아도 검사하는데 지장 없다. 그렇지만 너는 선배 한 명을 구하려면 네가 N의 그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아니,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 면직이라면서 지금 나오는 이거 그 면직 지금-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면직까지 감수하면서 보호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이상 뭐 잡아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또 타이밍이 굉장히 묘한 게요. 이 검사가 자백하고 바로 다음 날 이미 기소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기소된 선배 검사들의 첫 재판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또 전략을 아예 바꿨대요. 옛날에 보면 이제 이주영 전 검사 지금 변호사고 있죠. 그 주선에 따르는. 네, 변호사.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예 간 적도 없다, 뭐 휴대폰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변론을 하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잡다가 어제 변론에서는 난 간 거는 맞다. 근데 우리는 원래는 5명이라 해서 5명이 뭐 이렇게 하니까 뭐 90몇만 원 나오는데 7명이니까 오히려 맞아요. 금액이 더 떨어져야 된다. 여기다가 뭐 이종필하고 그 청와대 뭐 비서관 이 사람 네. 뭐 그대로 같이 있었다. 같이 네. 자리에 근데 원래 있을 다른 방, 명이다. 또 다른 방에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아 제가 알아요. 이건 박준 변호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예. 방을 몇 개를 잡고 놀았거든요. 그러면 방에서 따로 나왔은 건 계산은 따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게 530 몇만 원 나왔다는 게 그 방에 536만 원. 그 방에서 금액이고 음. 뭐 이종필이나 딴 사람들은 청와대 행정관 그 사람 선행정 그 사람들은 비서관 그 사람은 딴 방에서 있었거든요. 같이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그럴 수는 있죠.
김봉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와서 잠깐 데리고 와가지고 너 인사하고 가라 이런 거는 가능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n분의 1을 넣을 건 아니죠. 그런 사람을 n분의 1에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쉽게 거죠. 얘기하면. 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소된 그 한 명의 검사도 이제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저는 7명이 돼버리면 예, 피해갈 그럴 수 수 있다 이런 거지. 형사처벌은 안 받는 걸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아니 이걸 잔머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이거는 됩니까? 법꼼수입니다. 법꾸라지죠, 법꾸라지. 이건 공감을 하는데요. 법을 알고 이용하는 건데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그 괘씸죄가 되는 겁니까? 기억나십니까? 휴대폰 4대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10월달에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니 검사들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유 진짜 이거는 방송이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양땡치죠 진짜 이거는. 그리고 이거 진짜 이거 검사 우리나라에 검사했고 그 와중에도 나름 잘 나가고 어감상 사람들이 땡아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땡아치. 네. 땡아치가 진짜 더 이거는 땡아치인데 이거 음. 이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 검찰 조직이 보면 스파이더맨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예. 그런 데서 나오나? 네, 그 멋진 대사예요. 그 피터 예. 파커가.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칼을 휘두르는 조직일수록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엄격해야지. 그렇죠. 이게 영이 서는 건데. 좋은 말씀이야. 네, 자기 스스로의 잘못에 한없이 관대하고 삐뚤어진 의리 뭐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법꾸라지 짓거리하고 그러면서 남한테는 뭐 칼을 휘두르겠다 이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검찰 조직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판과 실망을 받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요. 야 상임이사는 뭐가 달라지면 다르다. 아, 예? 끊었고 확실하게 딱 끊어서 얘기를 정리를 하잖아요. 지금. 같이 생각을 하니까 어색해요. 김태현 변호사가 과연 저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뒷담화니까 해도 돼. 아닌데 아주 공감을 하고요. 다른 방송사 생각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정말 그 무한한 기소 독점, 기소 재량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아주 너무나 공감하는데 과연 돌이켜 보면 우리 검찰이 그런 책임에 맞게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뭐 봐도 그만 김학의만 보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하시니까 근데 왜 윤석열 그 전 총장은 입장 표명을 안 해요? 원래 한다고 했잖아.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제가 뭐 윤석열 총장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솔직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이것뿐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보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뭐 검찰주의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오랜 시간 검찰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를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학의 전 차관 문제 같은 경우도 누가 봐도 사실 김학의 차관인데 이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 내부에서 이게 제대로 스스로에 대한 견제나 균형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주니까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렇죠. 이른바 내부의 자정의 문제에서는 거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들을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검찰 범죄에 대해서 외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나름대로 뭐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준 거 아니냐. 뭐 그 말도 맞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나오겠다라고 한다면은 검찰 조직에 자기가 몸담으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자기 반성을 하면 오히려 국민들께서도 이 사람이 그냥 검찰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뭔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훨씬 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오늘 좀 어색한 게 같은 편 같아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더 분발하세요. 분발. 제가 좀 약해 보여서 지금. 약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약해 지금. 아니 너무 저는 다 공감이 돼요. 공감되는 걸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맞는 말인데. 얼수무당 역할은 청기노선에서만 해야지 지금 여기서 하면 어떻게 지금. 너무 공감이 되니까 이거 뭐 이 토론 같은 거 하면 사실 좀 싸워야 되고 이러는데 맞는 말이니까. 그럼 역으로 그 윤석열을 한번 옹호를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별로 건덕지가 없어. 저 정치가 돼버렸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케이. 아무튼 이 문제는 그럼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차기 검찰총장 아무튼 이제 그 국민 추천을 받아서 이제 그 명단을 추천에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추천받은 명단을 넘긴 거니까 그거는 뭐 별로 이제 뭐 평하고 말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거기에 뭐 한동훈도 들어가 네. 있고 이문정도 들어가 있고 뭐 이거 일부 언론은 뭐냐 그러는데 이제 법무부에서 우리는 추천받은 거 그대로 다 넘긴 넘겼다. 거다. 뭐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신명인데 뭐 크게 보면 우리가 계속 빅4 4명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성윤 지금 지검장하고 전에 김호수 차관 같은 경우, 법무차관. 조남관 지금 대행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한동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거 말고도 4명은 뭐 예를 들어 양부남이라든지 예전에 서울지검장 하던 배성범이라든지 예. 예. 또 이제 제일 좀 이렇게 다크호스 같이 거론된 사람이 임은정 지금 검사랑 한동훈 검사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사실은 기수가 임은정 검사 30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27기고요. 기수가 만약에 그 30기를 시키면 검사가 한 3,400명 나가야 될 거예요. 네, 진짜 난리 날 겁니다. 난리가 날 예. 겁니다. 그래서 뭐 경력상으로 뭐 윤석열 총장도 확 건너뛰었던 그때 많이 나갔었죠.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런 일은 좀 윤석열 어려울 총장 같은 경우는 기수 낮아도 또 나이도 나름 있고 나이가 뭐 서울대 많으니까요. 학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나마 나이가, 그랬는데 예. 이게 확 그렇게 가기가 아마 조직 성향상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인의 이름이 나온다 이런 건 별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 같지는 네. 않고 결국 이제 초점이 이거든요. 이성윤이냐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까? 천하람 변호사 그렇게 거 예,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성윤일 것 같았는데 음. 검찰 안에서는 이성윤이 안 되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었고, 뭐 저는 그 수사는 범죄가 된다고 중요하기보다는요. 검찰이 자신의 선배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반부패 부장까지 했던 사람을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정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인선을 조금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어. 예. 우리 이번에 한번 천하람 변호사의 한번 좀 그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김학의 그 이른바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그러니까 이상현 어떤 수사하지 말라. 지검장에 대한 예. 수사를 지금 어떻게 평가를 했어요? 그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제가 김태현 변호사님 이제 좀 수습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김태현 변호사님 하신 얘기가 저는 되게 맞다라고 보는 게 이게 내용적인 면이랑 절차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근데 현대 민주주의, 현대 법치주의는 진짜 절차가 굉장히 절차적 정의 자체가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윤 지검장이 이거 묻어 이렇게 안양지청에다가 얘기를 했다. 야 이거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정상적인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건 확실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안양지청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거라면 안양지검장을 통해서 뭐 제대로 이렇게 정식 루트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분이 있는 점인지 모르지만 담당 수사팀에다가 그냥 이거는 수사하지 말고 묻어야 된다. 우리 검찰 조직을 위해서든 뭐든 뭐 추측입니다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현행 직권남용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사 안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거를 또 수사를 안 했으면 또 정부 눈치 본다라고 해서 반대쪽에서 또 사실 공격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내용적인 면에서 뭐 김학의의 출금이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과정에서 뭐 허위로 사건 번호 만들고 뭐 이거를 뭐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뭐 묻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지나가는 것도 또 문제였을 거다. 수사할 그러면 수밖에 없다. 일단 그럼 이제 그 수사의 정당성 문제 하나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 그 추천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로 봅니다. 이게 뭐 수사 대상에 올랐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근데 이게 검찰총장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나중에 기소가 될 수도 있다. 내지는 총장이 됐기 때문에 기소를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있겠죠. 총장이 되면 기소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애매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검찰 조직을 통솔한다라고 했을 때 가뜩이나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낮은 신뢰를 고려하면 이런 사람을 굳이 검찰총장 해야 되겠냐. 아닌 다른 여러 사람도 있는데 저는 꼭 이 사람을 해야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상당히 없죠. 기시감이 들어요. 이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 제가 지금 딱 그 질문 기소 조사 없이 공소시효 뭐라면서 기소를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했거든요. 그때랑 똑같습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제가 그럼 논점을 하나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제시하고 싶은 게 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전제를 여기서 깔고 그러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검찰 그러니까 주류 조직에서 볼 때 이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러면 먼지를 딱 잡아가지고 수사 대상에 올려버리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를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다. 지금 똑같아요 그 상황이. 만약에 이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아니, 그래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결과론적 정문신 교수는 지금 뭐 징역 받았고 2심 중인데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당시 기소되는 상황도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조사 하나 없이 공소시효 만료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도 틀렸었고요. 어쨌든 간에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한테 전 장관한테 뭐 기소되면 어떡할 건데 그 질문하는 것도 이상했고 검찰이 인선에 개입한 형국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공익제보 뭐 어떤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에 따라 가지고 인선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는 생각이 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는 가만 놔두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조사를 하고 기소한다고 겁을 주면 뭐 인선 못하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들으니까 케바케라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누구도 몰랐고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 터져버렸는데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 했던 얘기는 이제 네. 받아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경우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새로운 것도 아니고 뭔가 충격적인 것도 어찌 본다면 다 아름아름으로 그렇게 해왔고 알고 있던 건데 그걸 지금에 선다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누가 어디고 의도가 다른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라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부패 부장이에요. 반부패 부장이 뭐 놉니까? 반부패부 특수수사를 전국적으로 지휘하는 대검의 반부패 부장 하면서 전화를 했는 거예요. 뭐 전화한 게 제가 옳고 그름을 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검사장급이나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높은 사람들이 평검사에 전화해서 그 사건 뭐 한마디만 하면 다 직권남용이에요. 다 조사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걸기가 너무 좋은 걸 갖고 걸어가지고 인선에 방해하는 모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요. 만약에 이게 이슈가 되니까 사실 이렇게 더 이슈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또 더 이미 진행되고 있던 어느 정도 수사고 사실 이성윤 지검장은 뭐 지금 당장 이게 게시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후보가 됐다라고 유력해지고 나서 바로 게시되거나 기획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검이든 검찰 내부에서 이걸 이성윤을 조직적으로 검찰총장이 못되게 막아야 되니까 이런 거를 더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더 언론 플레이를 하자 이런 식으로 기획할 수 있는 주체는 현재로서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가 착수한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긴 합니다.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이라고 한다면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이라고 한다면 7월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그러니까 다 마치고 그만둔다고 한다면 수사가 그 전에 그러니까 종료가 된다고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차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기획 차원에서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 차원에서 됐다라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의 수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검사들은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해. 아니,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부 통솔이 안 될 거다 이런 보도들 계속 나오고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내부에서 인기가 없다라는 거 하나랑 이 수사가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라는 건 좀 분리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아니, 저는 그렇게 예. 보지 않습니다. 기획이라고 아니라고 했지만 시기는 사실 상당히 빠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성윤이 혹시 다음 총장이 되면 가장 불편하다고 여기는 검사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하는 특수통 검사들 지금 좀 검찰 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검사들 입장에서는 제일 걸끄러운 존재가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더 네. 들어가는데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기 전이냐 후냐라고 하는 시점의 분기점을 이게 아니라 네. 윤석열 징계를 시도했던 작년 12월 전이냐 후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그 거죠. 정도 때 시작됐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저는 요거에 따라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 있죠. 저는 우리 박지훈 선배님 말씀 네. 중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윤석열 총장의 특수통, 뭐 윤석열 개가 검찰을 장악하고 있고 그건 사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윤석열 총장 체제가 처음 들어섰을 때는 그 말이 맞아요. 자기들 막 특수부 많이 꾸리고 사실 적폐수사니 뭐 국정농단이 해가지고 검찰이 유례 없이 특수부가 커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할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보면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한 이래로 윤석열 총장의 수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다 지방 발령 보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윤 총장이 이걸 뭐 기획해가지고 자기 측근들을 시켜가지고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 검사 내지는 어떤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혹시나 이성윤이 그러니까 검찰총장 되는 게 싫다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특정인의 기획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그게 더 말씀드리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주요 요직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뭐 이 정부에 돌아서 했든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빅4로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잘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좀 안 맞다고. 뭐 저는 그렇게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의 대상은 검사들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어떤 이 다채로운 경력의 비결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은 대학이고 친정부 성향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력서를 채웠던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시선도 있는 그러니까 조사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뭐 꼭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후보자들의 무슨 흠이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다른 후보자들도 털어서 먼지 날 사람 없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네, 먼지 안 난 사람도 실제 있고. 우리가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그 술 얻어먹었던 검사들한테 엄격해야 된다, 자기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안에서 잘 나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차기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인재고 제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고발 들어오고 뭐하고 해도 검찰총장 될 때까지 뭉개자 이게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 일선 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주 나쁜 의도를 갖고 수사한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검찰 선배라도 뭐 문제 있으면 해야지 그런 거라고 저는 볼 진작에 수도 있을 것 김학이나 같아요. 할 때 좀 하지. 그때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 필요할 때는 제 식구 감사기 하다가.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논리가 사실은 약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수사를 검찰이라는 조직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학의 때는 더 잘하지 그랬냐? 그거는 김학의를 근데 담당할 때는 맞는데 논리는 있습니다. 예. 검찰이라는 어떤 그런 지금 어떤 제도라든지 예. 조직을 보호할 때는 똘똘 뭉쳐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다가 우리 조직에 약간이라도 해를 끼친다 그러면 또 똘똘 뭉쳐가지고 기소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검찰 조직이. 근데 지금 시점은 사실 검찰 조직도 좀 다변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검찰 조직이 뭐 친정부 성향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못하지만은 실제로 어느 정도 굉장히 그 주요 보직에 그런 분들이 실제 많이 계시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 친정부 성향의 핵심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타겟팅해서 수사한다라는 건 좀 과도한 생각이다. 그래서 네, 저는 그거는 좀 뭐 실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권력기관 예를 들어 국세청장이라든지 그런 또 권력기관의 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국세청장도. 아, 그럼요. 근데 국세청 직원들은 이 국세청장 뽑을 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세금 털겠습니까? 근데 검찰은 뭐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 듣고 보니까 그렇게도 뭘 하다. 하겠어요? 아니 제보는 넣을 수 있지 네. 제보. 만약에 국세청장이 세금 안 낸 거 있었으면 털겠죠. 글쎄요. 저는 그 검찰의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A라고 하는 사람이 국세청장 후보로 유력한데 국세청 직원이 볼 때 저 사람 되면 큰일 나. 그러면 딱 먼지 제보 들어갈 수 있지. 그죠? 제보 들어오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예. 제가 예를 좀 잘못 들었네요. 검찰의 어떤 막강한 힘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물론 거. 그렇긴 하죠. 그게 예. 가장 문제고 어쩌면 또 좋은 시그널인 게 누구든지 지금 기소 막 하고 막 겁줘버리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우리 가만 돌이켜 보면 옛날에는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까지 다 선후배 지간이었어요. 검찰 선후배. 그거 불과 몇 년 전까지 다 그랬거든요. 여성 법무부 장관, 비검찰 출신 강금실 장관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처음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 똘똘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 하면 우리 민정수석님께서 하락했군요. 법무부 장관님이 하락했군요. 우리 선배니까 아무 문제. 그렇게 가다가 이제 조금 다른 어떤 세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
약간 긍정적이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그 건강한 긴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처럼 말씀처럼 검찰이라는 조직이 엄청 강력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수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경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행실 관리를 똑바로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네, 네, 털면 네. 나온다. 이제 검찰 선배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주는 시대는 지났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그런 선례가 될 수도 있죠. 예, 저는 그런 것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런 부분은 뭐 좀 잘못했으면 뭐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의도된 어떤 조사가 아닌가. 특히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김학의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건 전 출국 금지를 막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의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고 검찰이 과연 자기네들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갖고 오히려 직권남용죄로 그러니까 검찰총장 못되게 한다는 거. 이 말이 되냐는 원점으로 거죠. 돌아가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뭐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 이제 그냥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네. 그것이 이성윤 그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안 되는 결정적 흠결이냐. 아니다는 거죠. 저도 경정적인 흠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니까. 예. 근데 이제 바로 그거죠. 결정적 흠결까지도 만약에 아니라고 본다면, 근데 그것이 수사가 돼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기소가 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맡을 수 있느냐라고는 그 다음에는 형식 논리가 지배를 해버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인사권에 저항하는 수사권은 부당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인사권을 막기 위한 수사권 발동은 누가 봐더라도 명백히 정치적 행위죠. 잘못된 것이고 네,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정당한 수사권의 행사이냐 아니면 그 일탈된 수사권이냐 결국 이 문제잖아요. 또 근데 그거는 사실은 같은 현상을 놓고도 바로 그거죠.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이 이성윤 지검장이 마음에 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이 의도를 가지고 인사에 개입한 수사 아니냐. 또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를 해야지 그렇다고 뭐 인사 하마평에 올랐다고 수사를 뭉개느냐. 이게 사실 양날의 칼 같은 거라서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이라도 굉장히 고민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그 결정적 흠결이냐라는 이야기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일부 언론은 이걸 결정적 흠결로 규정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를 한 그렇죠. 것부터가 어떤 뭐냐면 정치적이었고 네. 이것이 어떤 뭐냐면 잘못된 어떤 지시인 것처럼 전제해놓고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수사 지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프레임을 잘 잡아야 되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을 재수사한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되니까 뭐 없는 사건 번호하고 뭐 절차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사실 출국 금지를 시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 문제죠.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이게 법무부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뭐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장관의 권한으로 이걸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좀 다소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이규원 검사가 혼자 알아가지고 가짜 그 번호 쓰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자기가 출입국을 관장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관의 권한으로 그때 일을 했다라면 조금 더 이게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그래서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게 그랬으면 지금 문제될 게 없었겠죠. 그렇죠. 아마도. 문제될 게 없었죠. 근데 예. 시간이 너무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기억나겠지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앞에 있었어요. 각해무시하라 그랬죠. 저는 앞에 그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 줄 알았어요. 나도 그 사람이거든. 바로 나가려 하는 거를 막는 방법은 저는 당연히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작은 하자죠. 또 검찰은 독점 기소 재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했을 때 예전에 검찰이 정말 잘못했던 걸 따져보면 1%의 하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뭐 불기소할 수도 있는 거고 입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자지만 사실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는 맞거든요. 우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범죄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우리 박준영 변호사님이 뭐 위원회 과거사 위원회 하면서 뭐 받은 자료를 공개하겠다. 책임지고 공개하겠다. 책임지고 공개하겠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법적인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준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그 이규원 검사가 그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법에서 사실은 절차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불이익을 감수할 준비가 사실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를 수사하려고 하는 거를 막는 것도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해서 설령 그 박준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이걸 입건조차 안 하고 뭉개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예, 그런 책임은 스스로 감수하고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쭉 이야기가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결이 여러 가지예요. 네. 결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예.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간상으로 좀 어려워요. 29일이 이제 검찰 추천위원회가 열리거든요. 내일입니다. 수사심의회를 열으려면 어제 정도에 위원들 구성을 했었어야 돼요. 열기로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엽니까? 아니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열 겁니다. 예. 검찰 추천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뒤에 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총장 추천위원회에서 내일 이제 하게 되면 3명 정도 추려서 올릴 건데 그거하고 수사심의하고는 이제 연관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그런데 네. 아무튼 이제 그 이 수사의 정당성과 어떤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기소 여부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판단은 예. 일단 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조남관 대행 일단 열기로 했잖아요. 네, 소집하기로 한 맞습니다. 거니까 그걸 좀 보자. 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하세요. 수사심의를 우리가 보면 참 요새 그 작동 많이 합니다. 검찰에서 항상 검찰이 본인 칼에 뭐 피 묻히기 그렇거나 결정하기 뭐 하면 그거 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니까 검사는 심의의 대상이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예. 근데 근데 저는 심의를 나쁘지 않다고 구하는 봐요. 예. 주체가 어떻게 있겠는 그 빈도수로 따지면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보면 자기들 구성원의 범죄에 대한 거를 스스로 예를 들면 기소를 하면 상관없는데 기소를 하면 문제 없는데 만약에 기소 유예를 한다 이렇게 아니면 뭐 무혐의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큰 비난에 직면하니까 이런 걸 안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이제 예. 그게 그럴 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는 통로가 예, 될 수 있다. 저는 그게 그런 면도 있을 수 방어막 있겠죠. 같아요. 검찰이 우리 이거 했다. 결론은 또 검찰 원하는 대로 날 걸요. 근데 그래서 아니 많이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그 소집 신청을 이성윤 지검장이 했는데 뭐.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데. 저는 조금 그냥 이걸 뭐 예측하면 안 되지만 예. 제가 봤던 것 중 그 90% 이상이 검찰 측에 유리하게 수사심의회들이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은 또 좀 상황이 다른 게 지금은 검찰 측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어떤 단일한 의사가 있는 상황이냐. 한 몸이 아니다. 예, 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유리하고 안 하고 별로 받아들이지도 않더만 보니까.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안 받아 이재용 거는 반대로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공수처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좀 건너뛰고 아무튼 근데 참긴노설에서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공수처가 그 구성이 되면 다 좋은데 네. 공수처의 어떤 수사 내용이나 진척 상황이 밖으로 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겠죠.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거 특히나 이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고려를 한다면 수사 정보가 샌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큰일 거예요. 나죠. 고위공직자 등등이니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새면 안 되겠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이제 방어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수사 정보까지 새버린다. 이러면 이거 문제는 좀 심각해지는 거죠. 엄청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게 저는 공수처가 저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검사만 해도 뭐 2,000명에 그렇죠. 가까운 그런 거대한 조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는 막자 뭐 공보준칙 새로 바꾸고 뭐 하고 해도 계속 세워 나가요. 뭐 친한 기자한테 뭐 오고 뭐 아는 선배한테 나가고. 근데 공수처는 지금 사이즈가 작잖아요. 지금 검사분들이 예. 뭐 13명? 예, 뭐 13명.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 관행을 굉장히 잘 정립해서 우리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사 상황이 공개돼야 되는 부분과 수사의 어떤 기밀성이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제도를 설정하든지 간에 공평하게 실행이 돼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제가 그때 대한변협에서 무려 상임이사를 할 때 제가 그때 법제이사를 했었었는데 법무부에서 그때 공보준칙을 뭐 바꾼다 뭐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게 왜 나왔냐면 조국 전 장관 이후에 이게 수사 상황이 너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뭐 조국 전 장관 기사가 뭐 100만 개가 넘게 나온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죠.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공보에 관한 그 법무부 내부의 규칙을 좀 바꿔보자 하는 얘기가 있었고 변협이랑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 거 관련해서. 근데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내용을 아무리 좋게 만들고 룰을 아무리 좋게 세팅을 해도 만약에 이게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면 예컨대 옛날에 국정농단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하고 뭐 정유라 하고 뭐 할 때는 실시간 중계하는 거를 오히려 거의 뭐 권장하다시피 해놓고 우리 편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막는다라는 느낌을 주면 이거는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막는 것도 답이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는데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공평하게 적용 가능한 실제 현실에서 지켜질 수 있는 룰을 좀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저렇게 보지만 저는 누설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수정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더 웃기는 게 지금은 공수처는 뭐 특정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아직 접수만 준비하고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라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이건 구멍이지 이거는. 저는 뭐 기밀 누설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 이거 문제 제기 자꾸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공평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거 자체가 밖으로 안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나쁘게 악용될 수도 있고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워크숍을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밖으로 안 새게 하려고. 네. 그만큼 두려워하는 부분 같아요. 공수처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에 정보가 안 나가는 것, 수사 기밀이 안 나가는 것. 저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저도 박준 변호사님 말씀에 사실 동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도 뭐 현실적으로 뭐 정 틀어막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라라는 거지 사실 안 나오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크리티컬한 정보가 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직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제대로 내부 구성원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먼저 감찰 얘기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초장이 이제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맞습니다. 두 분이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좀 가름하고요. 예. 오늘 사법 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천하람 변호사님 하실만 하십니까? 아유, 제가 뭐 순천에서 평화롭게 지내다가 네.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예, 좀 얼떨떨하기도 한데 뭐 좋습니다. 아 그래요? 박준 변호사 어때요?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김태현 변호사보다 더 좋아요? 훨씬 아니면? 좋아요. 하여간 자리만 비우면 저렇게 뒤에서 사격을. 아유, 이거 저도 꼭 계속 나와야 아니, 되겠는데요. 이거. 어차피 없는 사람 그 칭찬해서 뭐 합니까? 여기 오지도 않을 건데. 다 듣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또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올라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